각이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말에 토요일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정말 많이 왔습니다만, 어제는 정말 화창한 하늘이 뜨더군요. 오늘도 아마 지금 보니까 밖을 보니까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약간 덥긴 하지만 얼마 만에 보는 파란 하늘입니까? 이 파란 하늘을 좀 즐기면서 지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많이 쉬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나요? 제 책 보신 분들이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해서 주말께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저희 네이버 증시각도의 카페 같은 데에서 서평 같은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평 중에 잘 써주신 게 있다면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초보 투자자들, 특별히 요즘 일컬어 언급하는 주린이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연봉 부근 정도를 1년에 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그런 분들은 보실 필요 없고, 이제 내가 투자를 하는데 뭔가 좀 가닥을 잡고 개통을 잡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기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기초가 부족해서 기초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edcast.com에 들어가시면 이것보다 더 쉬운, 이것과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그리고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리니까 더 쉽잖아요. 제가 여의도 1타 강사, 초 1타 강사 아닙니까? 네, 진짜 쉽게 설명하는데, 그리고 그냥 쉽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투자에 도움이 돼요. 그게 이제 기초예요. 그렇게 기초를 깔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라는 제목답게 쉽게 설명했지만, 잃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투자는 무엇인가를 기초적인 것을 해드린 거거든요. 누구는 벌써 이제 중급해라, 고급해라, 2차, 3차까지 해라 하는데, 그건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팔려야 하지, 안 팔리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정리해 드리고요. 초반에 미국 시장 정리 빨리 해드리고, 주말에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까지만 듣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예, 대략 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를 오늘 월요일이니까 좀 긴 안목에서 생각해 볼 아주 재밌는 지난 주말에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어떤 이벤트나요? 다이너마이트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드디어 신곡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산업적이고 그 다음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보신 분들은 또 안 보셔도 돼요. 이 부분들은. 자, 어떤 내용? 네, 핵심은 뭐냐? 유로존 PMI가 좀 약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미국 PMI는 반대로 강세로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PMI는 제조업 PMI도 있고 서비스업 PMI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생산 활동성 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적합할 것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는. 근데 이쪽에서 유럽 PMI가 어떻게 나왔냐면 51.6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54.9를 예상했고, 54.7을 예상했고, 이전 달은 54.9를 예상했으니까 3.3이 떨어졌어요. 그럼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죠. 50이 기준점인데 50이 중립선인데 중립선 근처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PMI 지수가 잘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도 랠리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어요. 기존 주택 판매는 6, 7회에 걸쳐서 24.7% 증가 했다. 계절 조정으로 했을 때 586만 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이때가 많이 더 이제 방학 시즌과 이렇게 겹치면서 많이 거래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과거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존 주택 판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통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유동성이 많다는 게 당연히 주식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 증가폭은 2개월 연속 역대 최저입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역대 최저.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봐서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역대 최고야. 아니야, 이건 부자연스러운 거죠. 좀 많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부양책 합의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요. 부양책 합의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소규모 부양책 우선 처리 방안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은 적게, 민주당은 많게, 근데 민주당이 너무 이제 차이가 나니까 한 단계 숙일 수 있다까지는 얘기했어요. 한 단계 적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공화당은 계속해서 지금 더 적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장 특성 상황들은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 시장을 끌고 갔고, 네, 빅5 주식들 중에서도 애플이 더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2.1%, 테슬라가 2.4%요. 예, 테슬라 뭐 매일같이 오르고 있고, 오랜만에 알리바바도 3%대에 상승을 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 외에 아마존은 0.38%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73% 하락, 구글은 0.04% 하락, 페이스북은 0.7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칩 쪽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퀄컴이 2.1%로 올랐고, 인텔도 0.2% 올랐고, 오히려 AMD는 1.2%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그동안에 AMD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타이거 레이크에서부터는 과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과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정도 정리해보고, 하여튼,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크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지난번 댓글에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유튜브 댓글에도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종목 분포에 보면 대형 주식들만 너무 잘 가고 중소형 주식들은 별로 안 가고, 그 다음에 미국 판때기에서 보면 빨간색이 더 많은, 즉 하락 종목이 꽤나 많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도 보면 러셀 2000은 오히려 꽤 떨어졌죠. 러셀 2000은 0.9% 떨어져서 다른 거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S&P 기준은 0.3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2%, 다우는 0.69%가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은 엇갈리는 양상, 독일, 영국 올랐고 프랑스는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유로존이 꺾이자 어떻게 됐다? 유로화가 8주 연속 강세에서 9주 연속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꺾였다. 9주에서 꺾였다라는 게 제일 큰 뉴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달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국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인데, 오늘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은 또 하나 있죠. 양제츠가 왔다 갔죠. 5시간 반 정도 있다가 갔다고 했는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아침에 살짝 보고 왔더니 시진핑이 올해는 방문하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왔어요.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면 최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외교적인 제스처를 해주었는데, 이게 과연 올해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은 올해 안에 오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국과 관련된 소비 주식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오늘 봐야 되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양제츠도 왔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결국은 온다고 하니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지, 아니다, 올해 안에 오기로 했는데 올해 안에 안 왔으니까 오히려 악재다라고 해석할지, 사전에 많이 오른 주식들은 좋진 않겠죠. 그런 정도로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였던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강세 폭도 적진 않았어요. 0.45% 정도의 강세였기 때문에 강세폭이 작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다시 악재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시장에.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국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 시장 정리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장기적인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죠. 이거는 당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냐면 드디어 BTS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로 발표했어요. 1절 영어로 부르고 2절 한글로 부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로 불렀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많이 하던 행동이에요. 예전에도 이제 비틀스를 약간 차용해 오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요? 팝의 황제, 팝의 전설, 전설 중의 전설. 누구를 호출했나요? 마이클 잭슨을 호출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저녁 한 2시간 동안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어떤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고 싶었을까 했는데 별로 찾지는 못했어요. 그냥 원래 하던 패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느낌은 뭐를 받았냐면 그 마이클 잭슨의 첫 번째 독립 앨범이 데스티니라는 게 있어요. 데스티니라는 곡에 보면 Blame It on the Boogi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Blame It on the Boogie. 이 음악하고 약간 뭐랄까 결이 비슷하다 그럴까? 물론 이제 Shake Your Body하고도 약간 느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계속 들어보니까 Blame It on the Boogie하고 조금 결이 느낌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이클 잭슨을 호출하거든요. 특별히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음악 자체로는 뭐 그냥 조금 이렇게까지 연결하는 건 과도할 수가 있는데 마이클 잭슨을 계속해서 호출해요.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이러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시그널을 찾으려고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했는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드디어 산업적으로 보고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BTS가 국내 그룹이 아니다. 한국 그룹이 아니다. 한국에서 연원에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자신들의 타겟은 중앙무대다. 세계 중앙무대. 어디? 네, 빌보드죠. 빌보드고 또 어디? 미국입니다. 예, 미국과 미국 팝의 중심인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가는데 그 첫 번째 패러디가 누구였다? 마이클 잭슨. 팝의 왕자 마이클 잭슨.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제 BTS 아미들한테 저 이제 몰살 당할 건데 우리 이제 70년대생들과 이제 80년대 감성을 가지고 있는 70, 80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얘기가 들죠. 그리고 이제 춤을 많이 따라요. 뮤직비디오 보면 춤을 많이 따라하고 이제 다리를 탁 치켜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 마이클 잭슨의 그 심볼이죠, 심볼. 그 다음에 문워크도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심볼들을 몇 개 차용하거든요. 근데 약간 뭐 마이클 잭슨보다 세련됐다고 보기에는 저 입장에서는 저 입장이 있습니다. 그 조금 만만치는 않았어요. 만만치는 않았는데 어찌되었거나 팝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을 건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BTS가 어떤 것을 타겟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뭐 이거는 그냥 이런 문화 하시는 분들이 이건 논평하면 되실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팝의 중앙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팝의 중앙으로 들어가겠다고 보여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언어를 영어로 썼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그 사이버라이제이션 한 상황에서 누구나 이렇게 소통이 되지만 마지막에 장애물은 결국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그 중에서 큰 시장은 어디냐? 역시나 영어권 시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여전히. 그런데 이 영어권 시장을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게다가 이제 상장 조만간에 올해 하지 않습니까? 상장을 앞두고 어떤 표시를 우리한테 해준 것이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출 기업이야. 우리는 내수 산업이 아니야. 내수 엔터가 아니고 우리는 국제적인 기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존재야 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다. 일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추측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맞다면 앞으로도 BTS는 한국 노래도 내겠습니다만 영어 노래를 꾸준히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BTS가 뚫고 나간 수출 전선을 한국의 다른 엔터테인들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투자할 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투자자들은 말이죠. 지금 좋은 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좋은 거 관심을 갖죠? 아니에요. 지금 좋은 거는 남 줘요. 그냥 까치밥으로 남겨주고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주고요. 진짜 투자자들은 다음 세대에 뭐가 올지를 고민하는 거고 지금 세대의 이 강세가 얼만큼 더 연장될 건지 6개월, 1년 더 연장될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자로서 먹을 게 있는 거지 당장 지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중개야, 중개. 그냥 스포츠 중개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래에 다가올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현재의 이런 그 전염병,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이런 그 폐쇄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가게 될 경우에
향후에 이 엔터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의 대표 엔터가 뭔가 뚜껑을 땄다, 즉 내수 기업에서 뚜껑을 따서 수출로 갔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멀티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미 멀티플 상당히 높습니다만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컨텐츠, 그 다음 컨텐츠 이슈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산업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투자자로서 서서히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뭐 이미 했던 말씀이라서 짧게 앞에 미국 시장 정리했고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으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BTS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